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신당에 놀러 오면 네, 이렇게 촬영하러 오면 선생님 신당에 따님분이 운동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여기 초에 보면은 다 운동선수 막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네, 제 동생도 운동선수인데 그래서 제가 네,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렇죠. 저도 저런 초를 올리면 제 동생이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음, 이렇게 마음의 안정이라도 좀 되나? 뭐. 그 마음의 안정이 누구의 마음의 안정이죠? 우선 제 초를 마음의 안정 주시는, 제 마음의 안정이 제일 그렇죠. 크긴 한데 초를 그래도 올리시는 피디님의 마음이나 부모님의 마음이 안정되기 위해서 자식이 초를 키는 거잖아요. 일단 초를 킨다는 의미는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그 초를 밝힘으로 인해서 내 간절한 마음을 신에게 비는 행위가 초를 킨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초를 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운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선수도 많고 또는 감독님들이나 코치님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운동을 해서 성과를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았으면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더 크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오시면은 이제 그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죠.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늘 기도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적이라도 해야 되나요? 초라도 켜야 되나요? 또는 이 아이가 뭐가 안 좋다면 뭔가 풀어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턱대고 초를 키라고 하지는 않아요. 무턱대고 부적을 하세요 소리도 저는 안 해요. 왜?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하는 것이 효험이 있고 더 좋은 거지. 무턱대고 초를 이렇게 키는데 애가 왜 이렇게 안 되나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다 시기적으로 운으로 어느 정도 맞아야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운동하는 친구들은 매번 1등만 하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사실 우승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결과물이 나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또 부적을 이때 부적을 좀 지니게 해준다거나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써야지 효용이 가장 좋은 거지 늘 하는데 늘 왜 이럴까요? 를 수 있어요. 컨디션이나 건강 쪽으로 안정이 돼야지 어떠한 승패도 있고 어찌 보면은 결과물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데 당사자들이 사실은 제일 불안해 할 거예요. 물론 부모가 옆에서 기도하고 뭐 누나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말 해주시는 게 좋고요. 때로는 이렇게 조그맣게 부적을 만들어서 지니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 딸도 운동을 하는데 가끔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부족해라, 초를 키고 있다, 너 이렇게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사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면 돼.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덜어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마음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분도 피디님, 동생분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잘했잖아 라고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는 그 말 안 하고 힘들다 하면 하지 마라. 그런 것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하지 마라 이러면은 너는 극감도 안 된다 이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거봐라 결과물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이거는 너는 다 때려쳐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설사 이기거나 결과물이 좋았을 때는 아 역시 잘했어 라고 하겠지만 우리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도 내려가 봐야지 올라가는 것도 배우는 거야 라고 해서 괜찮아 잘했어 라고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다시 말하면 사실 정신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요. 정신력이잖아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살려주는 것이 어떤 승패를 가릴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초를 키는 것보다 말 한마디가 사실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신점을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이나 뭐 이런 기질 이런 건 조금 나오잖아요. 보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말로 해서 대례들이 있고 또 맞아요. 그러네. 말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안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도 파악을 하셔야지 되고요. 이 친구는 안 되는 친구지만 이렇게 건드려주면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제가 하는 거예요.
넌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여기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한테도 기운이 이게 좀 부족해서 이걸 살려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런 어떤 비방을 친다거나 부족을 준다거나 좀 풀어낸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예가 있냐면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번에는 좀 천천히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은 컨디션 때문에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크게 욕심내기보다는 조금 몸을 좀 사려가면서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알아서 할게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런데 다행히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인대가 조금 늘어나는 어떤 사고 아닌 사고를 겪기도 했지만 이런 기운 때문에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구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운동선수들은 건강에 또는 부상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은 안정되게 가게끔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선생님은 선생님 딸을 위해서 뭐 네. 부적을 챙겨 주신다거나 네. 뭐 그런 걸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엄마잖아요. 당연히 하죠. 기도도 많이 하고요.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많이 해요. 아니, 아마도 어느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아이 몰래 부족도 주머니에다 살짝 넣어주기도 하죠. 제가 한 번 봤는데 멋있던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